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오늘도 어제 이어서 대북 지원, 지금 코로나로 대북 지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북 지원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의 국민들 중에 한 30-40% 자기들이 뭐 좌파다, 운동권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 뭐 친북 세력이다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뭐 중도나 약간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낭만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뭐 코로나 걸려서 어렵게 되고 뭐 배고프고 죽어가면 거기에 물자를 보내주는 것이 뭐 도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보내면 북한 주민들한테 갔느냐라는 부분에서 옛날에 김림 박사님이 계실 때도 한국이 북한에 뭐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어땠습니까? 예, 북에 계실 때. 실제로 뭐 우리는 거기 있을 때도 어디 대한민국에서 뭐 뭐이 왔다 뭐 이런 걸 방송에조차 내보내지도 않고 예. 북한은 중앙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 북한 조선 예. 노동당 중앙 TV인가? 예, 하나만 조선 봐야 중앙 됩니다. TV. 뭐 예. 다른 거 다 뭐 차단됐고 봉쇄가 됐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 보는데 거기에도 뭐 남조선에서 쌀이 왔다 뭐 어쨌다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 단지 사용했다 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료 예. 뭐 이제처럼 벽돌가루에 쌀이 조금씩 남아있는 그 오죽한 일명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닭사료 가져왔대, 뭐 돼지 사료를 가져왔대. 뭐 거기 유리가루, 벽돌가루, 뭐 오갑잡탕 그런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저도 뭐 매 보름에 한 번씩 배급날인데 그런 거 주지 않으니까. 옛날에 보면 정주영 회장이 네, 소. 그 서산 목장에서 키우던 소를 네. 트럭까지 싣고 가가 네, 소도 주고 그 트럭까지 북한 다 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소도가 갔을 때 소고기 국거리라도 좀 받았습니까? 전혀 구경도 못 했고요. 네. 그 북한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한우, 소를 소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먹어봤는데 저는 소고기를 먹어 못 봤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정책은 소를 잡으면 사용입니다. 예? 소를 잡아서 먹으면 사용합니다. 사형을 시키고. 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보다 소가 더 중요하네. 예, 더 중요한 이런. 소는 먹는 게 아니다. 일하는 거다. 예,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죠. 북한은 농기구나 이런 걸 네. 갖다가 트랙터나 이런 거를 네. 그렇게 이제 가동을 안 하니까 네. 뭐 기름도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런 거는 남는 게 이제 인력이고 그 자연의 이 노동력에 의존해서 하니까 소가 농사 짓는 도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못 먹게 합니다. 예. 그리고 소가 난 송아지도 예. 못 먹습니다. 아, 송아지도 못 예, 못 먹고 먹습니다. 소도 못 먹고. 네. 그러면 소가 송아지를 넣으면 딱 등록이 돼가 등록이 몇 마리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네, 돼 있겠네요. 네, 네, 네. 북한의 소는 죽지는 않고 노동은 실컷하고 죽은지나 뭐인지 모르겠. 근데 이런 기계 수단이 예. 안 되는 게 워낙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수입이 안 됩니다. 예, 노동. 기름이 예, 수입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기름이 수입이 안 기계 되고. 트랙터라는 거는 그 트랙터가 있는데, 예, 트랙터. 예, 예. 그 트랙터가 뭐 몇 대다면 그 전 농장에서 트랙터를 사용하는데 그 디젤류 트랙터는 예. 디젤류로 많이 사용하다 예. 보니까 원래 자동차 같은 거는 원래 드물고 그 흔치도 않지만 그 기름도 없고 하니까 석탄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석탄차, 석탄으로 목탄차. 가고 예, 그다음에 트랙터는 밭갈이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정말 극약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소가 대신 일하는 그 비용이 많죠. 그러니까 소를 중시할 수밖에. 트랙터는 어쩌다가 한번 쓰는 거고. 예, 그렇죠. 아끼고 아껴서. 그러니까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소가 주로 네, 네. 이 밭 갈고 농 갈고 하는 네. 일을 하니까 네. 농업 생산에서 소가 가진 힘이 예. 그 뭐 사람보다 월등하니까 월등합니다. 그게 이제 함부로 손을 못 대도록 하는 예, 거예요. 못 됩니다. 그리고 네. 소가 하다가 좀 못하는 거는 인력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멍에를 쥐고 네, 그 사람이 이제 소처럼 예, 끌고 소처럼. 가고 뒤에서 예, 쟁기 네. 잡고 가고 그런 예, 식으로 그렇게 하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도 못 받고. 자, 문재인이가 있을 때 뭐 북한에 귤을 갖다가 좀 보냈다고. 북한에는 이 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귤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북한에 귤을 보내면 회령에는 귤이 한 박스 떨어질까요?
원래 함경북도 쪽에는 추운 지방이 돼가지고 뭐 사과라든가 배, 과일이 잘 안 되겠다. 예, 그죠? 안 되기도 할 뿐더러 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귤, 수박, 바나나 이런 거 가끔씩 이렇게 놀이식으로 노래는 불러봤어도 어떻게 생긴 거 잘 모릅니다. 선생님도 예, 모르겠다. 먹어 못 보다 보니까 근데 한 번은 딱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나오는 그 장사꾼들이 가지고 나와서 뭐 비싼 가격에 파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한 조각을 딱 맛을 봤습니다. 어떤 거를? 수박을. 수박을요. 예. 그래서 바나나는 전혀 뭐 말만 들어봤지 뭐 어떻게 생긴 것도 잘 몰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귤이 아무리 여기서 뭐 어디서 보내왔다 해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귤이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 이제 툭 하면 뭐 국제 구호 단체, 또 남측의 종교 단체, 또 한국의 좌파, 또 미국의 뭐 교포나 이런 기독교 단체 이런 쪽에서 북한에 뭐가 났다 지원해주자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뭐 북한 농업을 선진화 시켜가지고 뭐 북한의 그 저기 농사업 생산량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김 박사님 내려오고도 듣기에 높아졌다고 합니까? 옛날처럼 그대로라고 합니까? 그대로입니다. 농약, 비료 이런 게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그 작은 구루마에다가 퇴비를 주워다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어느 작업반에 어디 밭에다가 몇 학급은 거기다 놔라. 진짜 북한은 여기서처럼 뭐 이렇게 화장실이 집안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다 재래식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화장실도 그 퇴비를 너무 도둑질해 가니까 왜 과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몇 바게트씩 1인당 2바게트씩 무조건 가져오라 이러면 퇴비를 가져오라고. 예, 먹은 게 없는데 화장실에도 TV가 모자랄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도둑질을 마치니까 키를 다 잠가놓고 와, 그런 정도까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이 인분 퇴비조차도 네. 이렇게 지금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북한의 그 대북 지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이 북한에 과연 뭘 줬을 때 그것이 북한의 이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네. 북한이 이 아까 전에 그 협동 농장 같은 데서 농사를 지어서도 그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는 가는데 예. 그 1인당 뭐 1년 동안 몫이, 예, 배급이 얼마다 예, 돌아는 가겠죠. 예, 예, 배급이. 가는데 거기에서도 애국미라는 거 바쳐라. 아, 그러니까 위로 상하거나. 김일성한테 내가 만약에 10kg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10kg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한 30%나 20%는 떼가지고. 이게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조국을 번영하게 하는 의미에서 애국미를 바쳐라. 그러니까 말로는 자원적인 원칙을 주장하지만 실질은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급 자체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받아서 내가 먹는데 해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건 모자라죠.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20, 30%를 애국미라 해서 또 자발적으로 상납하게 네. 만들어서 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생산한 것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줘서 한국에서 뭐 왔다고 북한에서 방송을 하는 거 봤습니까? 방송 전혀 전혀 못 안 봤죠. 합니다. 그럼 예. 말하면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그러면 뭘 받아가 저거는 뭐 그래 우리 받아서 나눠줄게 하고 들고 가서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뭐 평생에 한 번이라도 김 박사님 재탈북하기 전까지 네. 뭐가 왔다고 따로 별도로 나눠주는 농사 짓지 않은 물건을 별도로 나눠주는 적이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죠. 네,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 대한민국에서 뭐 소도 가져오고 뭐 근데 말은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 정주영 뭐 그분이 남조선 거기는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네, 남조선. 남조선에서 소를 뭐 500마리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 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소를 본 적도 없고 근데 말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를 가장 우수한 농장에 네, 주겠다 나. 예,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졌는지 안 졌는지 뭐 우리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저 농장에서 일하실 때 그때 뭐 소왔다 소리는 못 들었죠. 예, 못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 지원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그 지원해서 분배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은 여기 와서 살아온 거랑
그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전혀 다른 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남조선은 엄연하게 우리 적이다. 철천지 원수다. 예, 남조선 괴뢰군이다. 예, 이렇게 인식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뭐 왔다, 남조선에서 어떤 대북 지원을 왔다 이런 걸 전혀 주민들한테 방영을 못하죠. 적인데 철천지 원수한테서 가져온 걸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이게 참 결국은 북한에 뭘 줘봤자 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예. 군의 이제 고위 간부들, 네. 또 김정은의 측근, 네. 또 뭐 북한의 행정부의 뭐 책임자들 네. 이런 사람 해서 평양시에 사는 네. 한 수십만 명이 네. 그 가족 포함해서 뭐 한 200만 명, 100만 명, 요 정도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핵심이다. 다 네. 평양에 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지방에 살거나 이런 데는 북한이 그냥 이용 수단으로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어떤 투자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북한의 아사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북한에 뭐가 가도 평양에 지 신복들한테는 좀 나눠주겠죠. 네. 왜? 충성을 바치라고 계속 그렇습니다. 미끼가 필요하니까. 네. 그 외에 평양을 벗어난 지역은 그 뭐 그런 데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고 뭐 전혀 뭐 평양이란 것도 뭐 같은 땅덩어리에서 살면서도 평양도 마음대로 못 갔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뭐 평양은 뭐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한 개 군 사이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평양 같은 건 꿈도 못 끼는 거죠.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 뭐 어디서 왔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걸 구경도 못 했고 또 그런 지원이 아무리 갔다 해도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그걸 다 이런 김독재에서 사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류층 뭐 중앙당 간부들 뭐 거기 평양에는 뭐든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류층 계통들이 뭐 조금씩 사용하고 선물로 하고 뭐 이렇게 쓰지 우리 북한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대북 지원은 우리 손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1대1 우리 가족 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송금해 여기서 주는 직접 거다. 내가 하는 게 낫지 브로커를 끼워서 송금해 주는 게 예.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 자 그렇게 보자면 지난번에 이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제 그 금강산 관광 한다면서 난리를 쳤고 또 개성공단도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에 갔던 사람들이 벌은 돈 뭐 90에서 95%를 다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남한에서 임금으로 지준 네. 계산액에 뺏깁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개성 네. 일대에. 네. 그러면 한국은 그 사람들한테 뭐 초코파이도 간식으로 주고 또 이 한국이 정한 상식적 수준에서 계약한 임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북한의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조직에 준 거지. 네. 그 당사자들한테 뭐 개인 통장으로 넣어준다든가 북한은 통장도 없죠. 뭐. 통장 없습니다. 예. 은행 그리고 자체가 전 봉투에 돈을 넣어서 돈으로 직접 나눠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얼마가 떼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한테 얼마 돌아가는가? 혹시 남한에 오셔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잘을 하긴 그 사람들은 특혜받았으니까 잘 넘어오지도 않겠다. 근데 네. 개성공단에 그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개성공단이 다 해체돼서 간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거기 견학을 갔다 왔는데 네. 견학을 한번 가셨어요? 예, 갔는데 그때는 이미 뭐 북한 준 인력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 돌아간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뭐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아니 남한에 있을 때 넘어오셔가 견학 갔어요. 예, 한번 견학 갔댔는데. 아, 겁도 안 나셨어요? 북한 땅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겁나기보다도 궁금했습니다. 아, 궁금했어요? 예, 네. 궁금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워낙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뭐 이런 신원조회도 뭐 하고 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 개성공단 직원들이 일할 당시는 전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일한 사람 월급을 줘도 그 월급의 95%나 90%가 사라졌다고 하고 심지어 뭐 초코파이를 주는 것도 뭐 뺏어갔다 이야기까지 그 좀 일리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에 그러지 않고 구호물자로 주는 거, 내 노동한 것도 아니고 구호물자로 주는 부분이 그 주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되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일종의 그 통제를 만약에 우리 쪽에서나 뭐 국제기구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나눠주겠다면 북한이 허용하겠습니까? 허용 어떻게 안 보십니까? 합니다.
허용 안 당연히 하겠죠? 허용 안 합니다. 예. 예. 북한은 철저하게 개성공단이든 또 북한 그 인력들이 개성공단뿐 아니라 뭐 리비아 예전에 그 기름이 많이 나오는 리비아라든가 네, 리비아. 예.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벌목공으로 간 예, 게 갔죠. 많습니다. 예. 예. 그렇게 갔어도 다 거기에 따른 리비아 노동자로 갔고 예, 그렇죠. 소련에는 벌목공으로 갔고 예. 저도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저 친척도 거기 소련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당시는 소련이든 어디 가도 이 월급을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다 그게 그 조직의 또 리더가 예, 리더가 있겠죠. 받아서 국가에 대고 네, 뭐 국가는 이제 그중 일부를 주는 식으로. 예, 그 직원한테는 뭐 소량이 예를 들어 10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직원한테 실제로 본인한테 가는 돈은 일한 본인한테 가는 거는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북한이 뭐 심지어 저 폴란드나 동구권에도 많이 보냈더라고요. 예, 많이 노동자들을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나라의 노동자들을 중동에 특히 많이 파견했고 옛날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는 벌목공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중국에도 보면 뭐 식당 같은데 그런데 많이 네. 일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월급까지도 다 통제가 되고 그래서 거의 북한 사람들이 중동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네. 돈을 안 썼더라고요. 집단으로 자고 집단 출근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 밖으로는 외출도 안 하고 네. 돈도 안 쓰고 못하게 합니다. 예. 외출을.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뭐 숱하게 증명이 돼 있는 마당에 외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북한 주민을 상대한다면 그건 북한 체제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전 좀 미친 자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을 그냥 제끼고 너희들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한테 가서 자 받으세요 뭐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게 그게 도대체 가능이나 하겠느냐는 거죠. 북한 정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네. 네. 예, 그렇게 할 바에야 다 죽으면 다 죽어도 안 받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겠죠. 예. 왜? 그건 체제가 무너지는 일이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저렇게 또 북한 정권을 상대로 거래하는 거는 코로나 핑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위험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그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라는 확정, 객관적 확정만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시스템에서 그걸 주면 북한이 그걸 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키우고 또 무기를 만들고 이런 도구로 사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정권 군대를 이후에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대서 군부대에 들어간다?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는 군인들 키우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 들어가는 지원 자금은 다 무기에 들어가요. 무기에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군인들 대우나 처우가 없습니다. 좋아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북한의 군에 대해서 김여주 박사님이 이야기를 따로 하겠지만은 북한 군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농사 지어가면서 한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 군은 지목을 그 지가 농사 지으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아무리 북한에 지원을 해봤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북한에다가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돈을 줬다. 옛날에 김대중 정권에서 뭐 35억 달러를 줬다, 뭐 50억 달러를 줬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 김정일이 비자금 조성이고 네. 핵무기 외화벌이 수단이죠. 외화벌이 수단을 예. 줬죠. 그럼 개성공단에서 준 것도 결국 걸로 갔을 거고. 그러 갈 금강산 가능성이 관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네. 수십만 명이 보탠 것도 결국 걸로 갔을 네, 거 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 특히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북한 식당이 있으면 뭐 가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북한 식당에서 뭐 돈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동포를 돕는다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가 외화벌이. 자, 이 북한이 근본적으로 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이런 행태가 바뀔 리가 없죠. 절대로 못 바뀝니다. 절대 못 네, 바뀌죠. 절대로 못 바뀝니다. 예. 그러면 북한은 결국은 이 문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우파 보수 정권이라는 윤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정권이 우리한테 대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패를 먹어서 강하고 세게 놓는지 네. 아니면 이것들도 또 약간의 이 미끼만 던지면 덥석 밀당 물고 같은 거. 하는지 그 밀당 해보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냥 간보기로 우리가 이렇게 탁 터트렸을 때 어떻게 하나. 예. 북한에 사시다가 와서 뭐 이제 한국에
좌파 친북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북한에 살다 왔으니까 네가 북한 체제를 배신하고 와서 북한에 대해서 좋게 말할 린.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의 좌파, 나도 그 같은 땅에 살지만 인간이 아닌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자랐고, 예, 오직 김독재라는 그런 체제 속에서 순종이다, 찬양한다, 그거 하나밖에 모르고 자랐는데, 이렇게 이런 시대가 쭉 오다가 그 시대도 어느 정도 바뀌면서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바뀌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서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예. 북한 사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예. 이걸 알게 됐고 예. 또 거기에 따르는 예. 그 경제적인 어떤 그게 무너지면서 예. 예. 우리 가족이 다 굶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속고 살았구나. 이 사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사실 그때 당시 탈북하게 된 거는 그냥 이래서 굶어 죽느니 가다가 뭐 어디 총에 맞던 죽느니 어차피 사람이 이판사판. 죽는 거는 한 번이다. 네.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다행히도 살아나면 기적이고 네. 그런 마인드를 탈북했지 뭐 전번에도 답글이 좀 이렇게 한심하게 올라오긴 했었는데 좀 그런 데서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 받을 거 없어요. 여기에 저는 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제 대학 다닐 때 35년 전에도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북한을 네. 추종하고 아, 노골적으로 김정일한테 충성을 바치고 거짓거리 하던 놈들이 지금 야당의 리더가 되고 장관도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 대한민국의 실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여기서 이 혜택을 다 누리고 다 그 이득을 보면서 또 그런 북한 부분에서는 그런 입장을 끝없이 취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고 그 버릇은 못 고칠 겁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삶의 어떤 생로를 찾아서 네, 목숨 이렇게 걸고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서로가 이렇게 도우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왜 북한을 추종하는지 그게 좀 이상했고 북한을 추종하겠으면 여기 있지 말고 차라리 북한에 가서 살든지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북한의 실상과 의료 실태 그리고 대북 지원 결국은 북한의 깜보기에 걸려드는 거다 하는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듯이 우리의 미래 혁명 21